안녕하세요. 두 딸 아빠 사주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가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딸인 제가 먼저 이 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그 다음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궁합을 보는 걸 배우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저희 아빠가 이제 나오셔서 간단하게 궁합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이 영상은 초간단하게 궁합을 보기 전에 그러려면 알아야 하는 궁합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초간단하게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궁합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좋은 궁합이란 또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나쁜 궁합이란 또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왜 사주궁합을 보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사주궁합 보는 이유까지 해가지고 영상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궁합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이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아빠가 나와서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다른 어플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냥 좀 대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어플이 이건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추천드렸습니다. 아니면 익숙하신 어플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이 어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궁합은 이제 두 사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 생일하고, 그쵸? 내 생일, 그리고 나와 궁합을 보려는 상대방의 생일 있죠. 네, 요거를 또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미리.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이제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내 생일 하나, 상대방 생일 하나 추가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 놓고서 그럼 이제 그 사주 조회하기, 사주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사진이 막 나올 거예요. 이러한 그림 같이. 그러면 총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 글자와 색상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 중에 오늘 초간단하게 궁합 보는 방법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요 일주에 있는 이 빨간색 긴 동그라미 요 두 글자만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일주의 글자가 뭔지를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써놓으시거나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 것도 봐야 되니까 써놓으시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한자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요 색깔을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 색깔을 기억해 주세요. 아, 나는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친절하게 위에 이 한자가 어떤 글자를 읽히는지 써 있기는 해요. 이게 개자고 유자인데 일단 그거보다는 일단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검은색, 물, 그 다음에 하얀색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도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실 때 색깔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하고 위에는 검은색, 밑에는 하얀색 이렇게 한자를 함께 이렇게 적어주시고 상대방 것도 여기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중에 이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세로 줄이 글자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따로 적어두시면 영상 시청하시면서 간단하게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궁합을 어떻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지 궁합 기초 지식이 시작될 건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궁합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보려면 원래는 6, 70%를 차지하는 상생과 상극, 그리고 3, 40%를 차지하는 합과 형살, 충살, 파살, 해살, 원진살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초간단하게 보니까 오늘은 정확도 6, 70%를 차지하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합의 기초 지식. 상생과 상극의 설명에 앞서 오행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플에서 보면 우리가 녹색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자, 흰색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5가지 색깔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 사주에는 보통 5가지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녹색을 한번 볼까요? 자, 녹색은 나무를 뜻하고 말이죠. 그리고 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순진한 걸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노란색이요. 노란색은 땅과 흙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절의 사이를 말하고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듬직하죠? 자, 다음은 검정색. 검정색은 뭐예요? 겨울을 뜻하고요.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어때요? 춥고 쌀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볼까요? 빨간색은 불을 뜻하고요. 여름을 말합니다. 여름은 어때요? 활기차죠? 명랑하고요. 자, 다음은 흰색. 쇠를 말하고요. 가을을 뜻합니다. 가을은 어때요? 추수의 계절이죠? 여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우리가 색깔에서 잠시 알아봤는데, 이런 그 5가지 성향을 가지고 상생, 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행을 바탕으로 상생, 상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까 배운 이 5가지의 색깔, 즉 오행이라고 하죠. 그 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이렇게 여기 5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또 극을 하면서 이렇게 상생, 상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목은 뭐예요? 녹색은 목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나무라고 얘기했고 봄을 뜻하고 순진함을 말했어요. 빨간색은 뭐라고 그랬죠? 화라고도 합니다. 화는 불이고 여름을 뜻하고요. 명랑하고 활기차죠. 노란색은 뭐예요? 땅입니다. 계절의 사이에 있고 말을 잘 들어줘요. 어때요? 듬직하죠? 자, 흰색은 뭐예요? 금이죠. 쇠나 바위를 뜻하고요. 가을을 의미합니다. 가을은 어때요? 추수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얀색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 검정색이요. 수는 물이고요. 물은 겨울을 뜻하고 겨울은 추우니까 왜요? 어둡죠? 그리고 우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봤는데요. 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걸 갖다가 상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생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살린다. 물이 나무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어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한다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린다. 불은 뭐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탈까요? 안 되잖아요. 꼭 나무가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이에요. 옆에 이웃이면 어떻다 그랬어요? 네, 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생토. 불이 흙을 살린다. 이 땅은 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토생금. 흙이 쇠를 살린다. 자, 노란 거는 흰색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생이죠. 서로 좋은 관계입니다. 자, 금생수. 쇠가 물을 살린다. 쇠가 물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생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서로 생해 주는 거, 서로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은 어때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궁합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상극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사이예요. 서로 극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대칭점을 얘기하고 서로 마주보는 걸 얘기하는 걸 상극이라 그래요. 상극은 바로 옆에 있지 않고 한 칸 띄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수극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극화. 물이 어때요? 화를 극한다. 자, 우리가 불은 어때요?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뭘로 끌까요? 물로 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불은 상극관계이고 수극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목극토. 나무가 흙을 극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봐요. 나무는 어때요? 뿌리를 내리게 되죠. 뿌리가 내리면 땅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극 토가 되는 거고요. 예, 서로 마주보는 관계 맞죠? 자, 다음은 화극금. 불이 쇠를 극한다. 화극금.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용광로에서 보면 어때요? 쇠를 달구기 위해서 불을 지피죠. 그러면 금의 형질이 변하잖아요. 호미로 변하든 칼로 변하든 그죠? 그릇으로 변하든. 그래서 금은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나쁜 거죠. 그래서 화극금. 그래서 금은 싫다. 서로 극하는 관계는 싫은 겁니다. 자, 토극수. 흙이 물을 극한다.
흙이 물을 극한다는 건 뭐냐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뚝이나 제방을 보면 물이 흐르는 걸 막아놨어요. 우리가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막아놨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토국수라는 거고요. 자, 큰 극목, 쇠가 나무를 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무를 할 때 칼이나 도끼를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싫은 겁니다. 자, 이래서 서로 싫은 거 이런 게 극한다는 거예요. 극한다는 건 어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궁합은 어떨까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어때요? 쉬운가요? 어렵다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궁합을 초간단하게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간단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표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내 궁합, 내 사주, 내 일주, 그리고 상대 일주를 이렇게 이 양쪽으로 나눠놨는데요. 깜정색이 내 일주, 이렇게 녹색이 상대편 일주예요.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놔두고 이제 이렇게 오행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검정이 있잖아요. 검정 찾아갈게요. 자, 여기 있죠? 수예요. 검정이에요. 그리고 녹색 찾아갈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옆에 보니까 검정색은 어때요? 녹색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네? 그럼 뭐야? 서로 상생하는 관계네요. 야,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있는 걸 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 흰색이 있네요. 자, 흰색을 보니까 금이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노란색이네. 노란색 따르니까 토네? 우리 옆에 있네. 그래서 토생금이 되네. 그럼 뭘까요? 서로 상생한다고 가르는 거예요. 자, 위에서도 봤듯이 하늘도 어때요? 수생목이 돼서 상생하고 땅은 어때요? 토생금이 돼서 서로 상생합니다. 그럼 어때요? 궁합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상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잘 맞아요. 하다못해 밥을 먹으러 가도요. 똑같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요. 서로 상대편이 요구하면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상생입니다. 자, 다음은 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극 이제 공부하는 법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일주와 기사일주라고 하죠. 또 한 사람의 일주, 의례일주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한문을 몰라도 돼요. 자, 노란색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뭐예요? 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녹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녹색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사이네요. 자, 하늘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마주보면 어떤다 그랬죠? 제가 극한다 그랬죠? 극한 뭐예요? 서로 나쁜 관계예요.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다고요? 뿌리가 흙을 헤쳐서 서로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극하니까 어때요? 서로 사소한 일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돼요. 자, 땅을 한번 볼까요? 자, 땅에 빨간색이 보이죠? 자, 빨간색 찾아갈게요. 여기 있네요. 화네요. 예. 자, 또 옆에 볼까요? 검정색이네요. 검정색 보니까 수네요. 자, 둘은 어때요? 마주보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은 수가 물이 끓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상극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일주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하늘은 뭐라 그랬죠? 묵국토라 그래서 서로 극하는 관계라 그랬죠. 사이가 나쁩니다. 땅을 볼게요. 물과 불이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상극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의견 대립이 많아요. 내가 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만나면 어떨까요? 헤어지기 십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예시도 지금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쉬우셨나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좋은 궁합의 특징은 어떻고 나쁜 궁합의 특징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궁합의 특징. 좋은 궁합은 서로 없는 오행을 이렇게 채워줄 때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 오행만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오행만 있고 어떤 사람은 녹색 오행만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부족한 오행을 상대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없는 오행을 채워주는 겁니다. 잘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괜히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리고 또 다음은 서로 합의될 때.
합의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서로 합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쪽이 강한 사주이면 가급적이면 반대는 어때요? 약한 사주가 좋은 겁니다. 왜 약한 사주가 좋을까요? 둘 다 강한 사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강한 사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주면 약한 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연이 맞아 서로 이유 없이 끌릴 때 이게 무슨 경우냐면 왜 처음 봤는데도 이상하게 옛날부터 봤던 사람 같은 사람 그냥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과 반대로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반대편 내가 없는 거를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말이죠. 여름 태생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또 겨울 태생이 좋아요. 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몸이 차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몸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찬 사람 따뜻한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를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양의 조화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없는 걸 서로 상대편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만약에 뭐 목이나 화가 이렇게 많으면 뭐 검정이나 노란 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서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걸 조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일지가 삼합 을 이룰 때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삼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궁합을 가진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게 돼요. 서로 편하죠. 언제 만나도 좋습니다. 서로 취미도 맞게 되고 음식을 먹게 돼도 서로 잘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 어떨까요? 아주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궁합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나쁜 궁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궁합은 뭘까요? 그냥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다투려고 그래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양보심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뭐냐면 서로의 충국을 가할 때 이게 충국이라는 것 말하면 충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과 불의 관계 뭐랄까 불이 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물로 끓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할 때는 서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원진살이 작용할 때 원진살은 서로 그 부부나 연인 사이 안 좋은 살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형살과 파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좀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사주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둘 다 강한 사주일 때, 둘 다 강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피우려 그래요. 강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리드를 하려고 그래요. 약한 사람은 어때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주변을 살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강한 사주일 땐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강한 사주는. 그래서 그런 사주끼리 만나면 나쁜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서로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 다툼이 잦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려는 마음은 뭐냐면 상대편을 배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궁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나가는 거죠. 아, 상대편이 어떨까 내가 스스로 배려해주고 양보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갖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오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다 물만 갖고 있어요. 저 사람 다 불만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물과 불은 서로 끌려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궁합은 항상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궁합이 있을 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보하고 배려를 하는데 나쁜 궁합은 어때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서로 다투려고 그러고 서로 못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쁜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이 사주 궁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 지금까지 좋은 궁합, 나쁜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주 궁합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둘의 그 관계를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사귀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주 궁합을 보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단점, 장점을 알아서 상대한테 잘 이렇게 맞추기 위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성향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오행을 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없는 거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쫓아가고요. 있으면 버리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궁합을 본다는 것은요.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좋은 방향은 끌어주고 나쁜 방향은 서로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은 보완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장점은 어때요? 더 좋게 이끌어 주는 거고 말이죠. 자, 궁합을 보는 거고 이 사주를 보는 것은 미리 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갖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궁합을 보고 내가 장점이 있으면 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단점이 있으면 어때요? 고치고 그래서 상대편하고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겁니다. 나와 상대를 파악해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현명하게 수용해서 있잖아요.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궁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궁합을 잘 봐서 내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을 어때요? 더 보강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만났을 때 더 좋은 나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는 거고요. 궁합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궁합을 보는 겁니다. 자, 사주궁합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셨죠?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초간단 궁합 보는 것으로 궁합을 한번 봐보세요. 물론 뭐 단순하게 보는 거라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높은 정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더욱 재미있는 궁합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